보시네요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 그러니까 물론 거짓말이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인에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와 반대로 그게 또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항상 진실만을 듣는 거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야, 이거 좀 너무한데? 야, 너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여. 근데 좀 제 스타일이긴 하네요. 좀 제 스타일이긴 하네. 보통 제가 제가 학창 시절을 되게 항상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8명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다 나이 먹고 이제 결혼하고 이러니까 자주 못 봐요. 1년에 한두 번 봐요. 그럼 이제 1년에 이제 딱 한두 번 만날 때 그때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약간 친구들끼리니까 이제 좀 원래 가감없이 얘기하잖아요. 이렇습니다. 야, 이 새끼는 세월이 지나도 진짜 막 을같이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러니까 똑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만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damage a person's confidence and self-esteem. 그 사람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좀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이 사회적 거짓말의 대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여학생들이 친한 건 아니고 친구들한테 셀카 찍은 거 댓글 달 때예요. 이게 사회적 거짓말의 표본이야.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누가 봐도 안 예쁘거든. 내가 봤을 때 안 예뻐. 그래서 안 예뻐. 내가 봤을 때 별론데.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야, 우리 언제 만나? 빨리 만나갖고 뭐 어디 가자 이러면서 막 이런 댓글 써 있어. 안 만나요. 안 만나. 그런 거 만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야, 나 너무 짱 보고 싶다 하면서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막 하트 해놓고 여자애들끼리 그냥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한 여학생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 이렇게 댓글 쓴 애한테 야, 진심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근데 대답은 생략할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여자들끼리의 그런 이제 사회적 거짓말이겠죠. 이제 진짜 찐친 제외하고 어느 정도 친분만 있는 애한테 가고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지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특히 여학생들의 이 사회적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좀 해봤고요. 자, 우리 아래 있는 빈칸 부분 숙제용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회적 거짓말은요, 심리적인 이유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고요, 서로와의 상호관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로움과 타인에게 이로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짓말은 타인을 즐겁게 하는 데에서는 만족감을 주고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색한 상황과 토론을 피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신에게 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반대로 타인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진실만을 듣는 것은 사람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이 너무 쉬웠어갖고 무난하게 이제 봤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자, 이번에는 제목 문제네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이 제목 이 보기문 있잖아요. 보기문 유형 제가 혹시 써드린 적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반형, 뭐 주제, 부제형, 뭐 질문형 이거 안 썼나? 미안하다. 써볼게요. 자, 잠깐 보자. 거기 빈칸에다 필기하시면 돼요. 제목 문제, 보기문, 유형이라고 하죠. 제목 문제, 보기문, 유형 세 가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살짝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그러니까 일반형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의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절의 형태로 나오거나 뭐 문장의 형태로 나오거나 뭐 그런 일반적인 형태, 그냥 마침표로 끝나는 일반적인 형태요. 두 번째는요,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그러니까 의문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제 부제형입니다.
주제 부재 이렇게 있습니다. 주제 나오고 땡땡 나오고 부재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형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거니까 생략하고요. 의문형과 주제 부재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의문형 같은 경우는요. 얘가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즉 제목이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제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우리 지금 보기 보면은 3번이 의문형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대답을 했을 때 이게 주제여야 돼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때 그게 주제냐? 그러면 정답이라고. 됐어?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주제 부재형이 있는데 주제 부재형은 뭐냐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주제라고 썼지만 사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핵심 소재가 나와야 됩니다. 핵심 소재. 그리고 부재는 그 핵심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좀 난이도가 낮은 시험에서는요. 이 앞에 주제 부재형을 쓸 때 이 앞부분에다가 핵심 소재가 아니라 딴 거를 씁니다. 딴 거.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라 좀 부수적인 소재 있죠. 부수적인 소재를 여기 앞에다가 써놔요. 그러면은 바로 정답이 나와버리니까 바로 얘가 정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에서는요. 핵심 소재를 여기다 써놓는데 이 부분을 바꿔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1, 4, 5가 일반적인 형태고요. 2번은 주제 부재형이죠. 3번이 의문형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목 문제 보기 문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고요. 내신은 근데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내신은요. 근데 내신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질문을 한번 볼 건데요. 이놈의 그 벤자민 아저씨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이 질문 아닌가?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 질문을 내가 하도 많이 해갖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좀만 쉬었다 할까? 좀만 쉬었다 할까?
아유, 들어올 때마다 키스는 싫어. 먹어 있는 것만 보는 거야. 잘들 쉬었죠? 자, 바로 볼게요. 요거 좀 씌우고. 자, 역시나 이제 소재 쓸 준비하고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 시사했는데 대처리아를 보자면 여기서 지금 should가 지금 써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근데 이제 실제로 이 should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 제안하다 표현하면 should 생략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동사, 원형만 나와 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사람이 뭘 이제 제안했냐면 이제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요청해야 된대요. 뭐를? 새로운 이웃에게요. 뭘 요청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웃이 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어떤 종류의 일을요. 그 또는 그녀를 위해서. 자, 이게 여기가 좀 말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죠? 얘를 A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새로운 이웃인데 새로운 이웃이라는 거는요 기존에 그 동네에 살던 주민이겠죠. 내가 이사 온 사람이니까. 됐어? 그러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him or her는 누구일까요? 그 또는 그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래요. 누구를 위해서겠어? 새로 이사 온 사람 A가 되겠죠.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나라고 해볼게요. 나. 자, 내가 새로운 이웃한테 가갖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대요. 뭐 하면서? 오래된 격언을 인용하면서요. 그 오래된 옛 격언이 뭐냐? 바로 요 뒷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구문 분석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he는 그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야, 사람. the man이야, the man.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요런 사람이랍니다. 아주 상세하진 안 할게요. 여기서 will be ready to do you another than you whom you yourself have obliged. 이렇게만 묶을게요. 자, 그럼 묶은 버전대로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격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has once done 한 번 했었대 너에게 친절을 한 번 했었다는 건 너에게 한 번 친절을 베풀었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너에게 친절을 한 번 베풀었던 사람은 will be more ready.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뭐 할 준비가? 너에게 또 다른 것을 베풀 준비가. 즉 또 다른 친절을 말하는 거야.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될 거야.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너가 직접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보다.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격언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줬던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내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근데 다음번에 만약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가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을까? B가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B가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내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야, 내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너 나 한번 도와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지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장하는 건 뭐냐? 얘보다 나를 한번 도와줬던 놈이 나를 또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에서는 아니 나를 한번 도와줬던 놈이 나를 또 도와준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우리 통념에서 벗어난 이야기잖아. 근데 옛 격언이 그러하답니다. 옛 격언에 따르면은 나를 한번 도와줘봤던 사람이 또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옛날 격언이 있으니까 너가 만약에 이사를 왔다면은 새로운 이웃한테 가갖고 저 좀 도와주시지 않을래요? 하고 요청하라. 알겠어요? 보통은 첫 만남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부탁한다는 거는 좀 쉽진 않죠. 그쵸? 근데 부탁을 하래요. 왜 그럴까? 이어서 볼게.
자,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요. asking someone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야 fo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게 was the most useful and immediate invitation이래요. 가장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래요. 초대 to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의 가장 유용하고 즉각적 초대랍니다. 자,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요. 요청하기거든요. 요청하기. 일단 요청에 대한 건데 먼저 요청하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도입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프랭클린의 의견이죠. 여기 좀 지울게요. 그냥 F라고 쓸게요. F의 의견. F의 의견이 뭡니까? 프랭클린의 의견은 먼저 요청을 해라. 요청하라.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의 가장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가 된대요.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있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자면 여기에 있는 거는요. 나와의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와의 이제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들, 친분이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겠죠. 나라는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근데 새로운 이웃이야. 새로운 이웃. 자, 새로운 이웃은 어떻습니까? 나와의 친분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과 사회적으로 내가 친분이 쌓이기 위해서, 즉 이 새로운 이웃을 나의 관계 속에 초대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라는 표현을 쓴 거야, 여기서. 그래서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요거는요,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하면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건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빨리 그리고 쉽게 친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됐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가서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뭐다? 그 사람과 빨리 그리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래요. 됐어? 그거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의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초대라는 표현은 뭐다? 얘를 나의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좀 들여 넣는 거니까. 그래서 초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됐죠? 그래서 먼저 요청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사람과 친해질 거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심플하게 쓰자면. 됐어?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린의 의견 어쩌고 나온 요 부분이 뭐야? 여기가 주제야, 주제. 이 글의 주제.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 먼저 부탁하라라는 내용만 2번 나왔거든요. 지금 똑같은 말이. 먼저 부탁하래.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과 빨리 친해질 수 있대. 그러면은 왜 부탁을 하면은 친해지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 설명을 한번 볼게요. Such asking on the part of the newcomer. 여기까지. 자, 그러면 새로 온 쪽에서의 그러한 요청이 제공해 준답니다. 아까 나왔네요. Provide A with B. 나와 있죠? 자, 그 이웃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답니다. 어떤 기회를 제공하냐면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to show himself or herself. 여기서 himself or herself는요. B예요. B. 기존 이웃입니다. 기존 이웃. 됐어요? 즉 자기 자신이 기존의 이웃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첫 만남에. 됐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사를 왔어. 근데 이사를 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리 옆집이야. 그럼 이제 내가 가고 띵동. 누구세요? 저 옆집 이사 왔는데 집 날르는 거 좀 도와주세요. 첫 만남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유리가 이걸 거절한다고 해봐.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난 뭐라고 생각할까? 아 진짜 정없네 진짜 뭘 도와주지도 않고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유리가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걸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애초에 여기에 출발이 뭔데요? 시작이 뭡니까? 내가 띵동 해갖고 부탁을 한 거잖아. 그럼 이 부탁 자체가 결국 야 너가 좋은 사람인지 어디 한번 보여줘봐 증명해봐 이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이해됐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뭘 의미하는 거냐면 the latter 나왔고 the former 나왔는데 얘들아 former는 전자죠. letter는 후자고요. 그러면은 잘 봐봐. 위에 거를 잠깐 봐야 되는데 여기서 newcomer라고 나왔거든. 그럼 얘 A였죠. 그렇죠? neighbor는 B입니다. 그럼 여기서 후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후자 letter가 가리키는 건 B예요. B. 알겠죠? former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A예요. A. 이사 온 사람. 자, 그러면 그게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존의 이웃이 who now ask 이제는 부탁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야. for a favor. 말 그대로 호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답례로요. 뭘 하면서?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 the intimacy and trust. intimacy는 친밀감이죠. trust는 신뢰고요. 그래서 친밀감과 신뢰를 증가시키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띵동해서 유리한테 저기 이사 왔는데 이삿짐 좀 날라놓는 거 좀 도와주세요 했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된 순간 이미 나는 이 기존 이웃 유리에게 빚을 진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유리는 어떤 권한이 생깁니까? 나중에 너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이 이제 이사 온 사람한테 이제는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부탁을 들어줘야겠죠. 만약 여기서 내가 쌩까 버리면 그럼 나는 완전 나쁜 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고 또 부탁하고 들어주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야. 아까 주제에 나왔다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부탁하라고요. 먼저 다가가서 부탁하라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in the manner 그러한 방식으로 both parties 양측 당사자들은 could overcome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도 써볼게요. get over예요. get over 극복하다. 자, 양 당사자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hesitancy 주저함, 망설임이죠. 그냥 당연한 망설임과 상호간의 공포심이랍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간의 공포심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답니다. 아니 첫 만남이면 당연히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만남이면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원인 모를 좀 공포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극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요청이 핵심이에요. 요청. 맞죠? 먼저 요청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과 친해질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결국 지금 제가 쓴 거 뭡니까? 요거 노란색. 이거야 이거.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을 말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요청을 하면은 친밀감이 쌓인다. 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건데요. 나머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자면 너의 강점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뭐 강점 어필하는 거야? 아니죠? 상관없고요. 친분과 상관없고요. 2번은요. 자, 주제 부재 형식으로 나왔어요.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래요. 관계를 열어주는 거는 요청하는 거랍니다. 둘 다 나왔네요. 관계를 열어주는 거, 친해진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요청이라고. 다 나왔잖아. 핵심 소재.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고요. 3번은요. 의문형이죠. 우리는 왜 낯선 사람을 돕는 걸 주저하는가? 대답해 보세요. 이 글을 기반으로 왜 우리는 낯선 이를 돕는 걸 주저하는가? 대답이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얘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4번 보면 What you ask for hints who you are. 힌트라는 거는 어떤 암시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너가 암시하는 것이 너가 무엇을 암시하는지가 너가 누구인지를 뭐야 이건 뭐 너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고요. 5번은 polite ways of inviting our neighbors예요. 그럼 이거는 되게 웃기네.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는 이제 공손한 방법이래요. 이건 진짜 초대잖아. 진짜 초대. 그 초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도 답이 안 되겠죠. 자, 아래 나와 있는 빈칸 보고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이 마지막 질문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만 졸고 뒤에 앉은 사람들. 자, 봅시다. 새로운 곳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요. 또는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써도 돼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이다. 아까 말했죠? 주제 부분이라고. 자, 그래서 전자가 즉 새로운 사람이 후자 원래 살던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는 건
기존에 살던 사람이 새로 온 사람에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한번 보자. 내 부탁 들어주나 한번 보자잉 이거예요. 자, 또한 그것은 이제 반대로 후자가 즉 이웃이 새로 온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고요. 이는 친밀감과 신뢰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부탁하기를 통해서 머뭇거림, 주저함, 망설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랑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간의 두려움 또는 공포심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저는 어느 정도는 이 내용에 좀 동의를 해요. 이제 좀 여러분 피곤하고 지루한 것 같으니까 짧게 얘기 좀 해줄게요. 제가 강사를 맨 처음 했을 때가 2010년이거든요. 2010년 그때부터 강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학원이었어요. 다닌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었어요. 2달 정도. 당시에 제가 맡고 있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근데 이제 걔네가 중2에 학생이 7명 있었거든. 7명이 다 여학생이었어. 다 친해. 서로 다 친해. 이랬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썼어요. 거의 내 월급의 한 40%를 썼어요. 학생들한테. 지금은 안 씁니다. 근데 아무튼가 그때 이제 어땠었냐면 학생들이 이제 얘네가 수업이 얘네가 마지막 타임이었거든. 그럼 수업 끝나고 얘네가 맨날 이제 저기 뭐 먹을 거 사달라고 막 그래. 그럼 애들 단체로 데려가서 맨날 막 먹을 걸 사줬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썼어. 얘네가 만날 때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뭐 노래방을 막 같이 가재요. 나한테 막 꼬드려갖고 그래서 뭐 노래방이냐 니들끼리 놀러 가라 했는데 막 이제 노래방 가재. 그래서 애들이 막 뭐 노래방 가고 무슨 뭐 보드게임방 가고 되게 잘 놀았어요 애들이랑. 그랬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이 반 애들이랑 무슨 문제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7명이 단체로 다 나갔대 학원. 그래갖고 내가 너 되게 황당했거든. 왜냐면 바로 이틀 전에 나랑 노래방 가고 놀고 이랬었는데 애들이 단체로 한 방에 나갔다는 거야. 왜요? 이러니까 나 거기에서 난 되게 뒤통수 맞았었는데 내가 강사 생활 처음 하면서 학생들한테 배신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그때였거든요. 뭐였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자꾸 우리랑 껴갖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우리랑 같이 껴서 놀려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이 단체를 그만둔다. 아니 그래갖고 내가 억울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아니 원장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내가 저도 여자친구랑 노는 거 좋아합니다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었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도 이제 경력도 되게 짧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리고 나도 나이도 어렸고 그때 나도 이제 20대 이제 한 중반 이 정도였으니까 나도 나이도 어렸고 이랬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좀 서툴렀던 거예요 저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 그냥 이게 막 먹을 거 이렇게 같이 좀 먹고 아이들과 좀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 애들과 좀 친해지지 않을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 근데 애들이 선생님이 뭐 수업은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얘기하고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어린 마음에 되게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결심을 했죠. 내가 욕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내가 이 자식들 뭐 사주나 봐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웬만하면 안 사줍니다. 오히려 삥을 뜯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예전에 우리 학원에 계셨던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의 그 초반이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야. 당시에 저동고 아이들을 이제 내신 대비를 하셨는데 주말 보강이 있어서 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기 4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었나 봐.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어슬렁어슬렁해서 한번 갔어. 갔는데 애들이 한 10몇 명 있었거든. 근데 단체로 애들이 그 KFC 그 세트보다 더 위에 거 박스라고 하나? 막 치킨이랑 같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애들이 단체로 다 먹고 있는 거야. 하나당 한 12,000원 정도 할 텐데 10대 명이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냐 니네? 하니까 쌤이 사주셨대. 그래? 잠깐만. 한 다음에 야 혹시 빈 박스 있냐? 빈 박스를 뺏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야 너 감자튀김 먹냐? 안 먹어? 내놔.
야 에그타르트 먹냐? 오케이. 야 치킨 먹냐? 아 먹는다고? 이거는 먹냐? 안 먹어? 내놔. 한 바퀴 쭉 돌았죠.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 이만큼 이제 쌓여 있어. 이만큼 쌓여 있어. 막 비스킷이랑 막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 잘 먹을게. 이러고 이제 가져가서 이제 저기 교무실 내 자리 가고 이제 선생님한테 쌤 잘 먹을게요. 이러고 선생님이 날 쳐다보는 게 새끼 뭐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이제 쳐다봤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준 거는 그 선생님이고 나는 뺏어갔잖아요. 근데 참 슬프게도 그 애들이 나를 더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예시와는 적절하진 않지만 이제 뭔가를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면 저 사람이 참 기뻐하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오히려 좀 더 만족감을 느껴서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면 좀 더 친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거든요. 더 친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2,000원 미만으로 저기 편의점 가고 먹을 거 하나씩 좀 사오세요. 알았죠? 네. 2,000원 이상까지는 안 바래요. 2,000원 미만으로 저기 편의점에서 하나씩 사오세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삥 뜯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 오래 보고 싶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흐름 문제. 이번에는 작설 한번 봐볼까? 또 이제 만들어놨는데 또 안 쓰면 또 아깝잖아. 자, 작설 한번 볼게요. 흐름 문제인데 요 흐름 문제 사실 제가 잠깐만 했었나? 내가 이거 수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걸 니네 반에서 설명했나 저 반에서 설명했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흐름 유형에 대한 설명했었어요 혹시? 어떻게 풀어라, 뭐 정답은 뭐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얘기했었냐? 안 했냐? 미안하다. 할게요. 흐름 유형. 팁이라고 할까요? 팁. 흐름 유형 팁.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네 있어요. 자 그것도 말해줄게요. 일단 모의고사 기준으로 3, 4번이 정답이 많아요. 진짜예요. 3, 4번 정답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요 근거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근거는 생략하고요. 그리고요 이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걸 번호로 읽었을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흐름 유형을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문이 있고 아닌 게 있고 이게 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어떻게 해야 좀 설명이 쉬울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흐름 유형은요 주로 문2에 주제가 많이 나와요. 보통은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주로 문장 초반부에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조금 더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얘기해 줄게요. 유형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와 내신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랑 내신.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유형을 낼 때 두 가지 버전으로 많이 내거든요. 흐름을요. 그 두 가지 버전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소재에서 벗어난 버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주제에서 벗어난 버전으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예요. 모의고사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맨날 소재 얘기할 때 쓰는 거 분필 얘기. 잘 봐. 만약에 그 어떤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데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분필이라는 게 뭐 몇 년도에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가 됐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제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분필이라는 거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다 하면서 분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그럼 이건 뭡니까? 소재는 똑같거든? 소재는 똑같은데 주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뭡니까? 주제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흐름상 어색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방금 말한 거. 소재에서 벗어난 건 뭐냐면요. 내가 분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모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소재가 아예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재에서 아예 벗어난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쪽의 출제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내신 버전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내신은요. 우리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흐름 문제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요.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져 난이도가. 왜냐면 우리 이미 그걸 다 읽은 내용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훑어만 봐도 이거 아예 없던 내용이었어. 이 내용 아니었어 하고 우리가 바로 파악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신에서 이런 스타일로 만약 나온다? 선생님한테 큰 절하고 맞추면 돼요. 껌입니다. 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문제로 출제를 하려면 이런 유형으로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신에서 좀 괜찮은 흐름 유형은요. 어휘를 건드는 거예요. 어휘.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휘 문제와 유사하게 내는 겁니다. 어휘 문제와 유사하게. 됐어? 그러니까 어휘 문제와 유사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에서는 A가 좋다가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고 B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쳐볼게요. 주제가 주로 초반부에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 그러면은 긍정 부정을 건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들 헷갈리게 A가 안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막 이중부정 써놓는 거야.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은 B가 안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B가 안 좋지 않다가 아니잖아. B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럼 얘가 흐름상 어색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부정을 이용한 긍정부정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아니면 어휘 자체를 바꿔서 출제하거나 이러는데 최근 제가 2년 동안 여러 학교 시험지를 봤을 때 어휘를 아예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못 봤고요. 대부분 이 흐름 문제는요. 어휘 문제와 유사한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긍정 부정을 활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긍정 부정 활용.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좀 해석을 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미 봤던 문제라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흐름 문제를 좀 제대로 내려면은 이쪽으로 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됐든 사실 둘 다 어렵지 않거든요. 주제에서 벗어난 거 고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이 글의 주제를 제대로 알고 있고 A가 좋다 얘기 나와야 되는데 A가 안 좋다 나오네? 그럼 얘가 정답.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도 35번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내신에서도 보통 흐름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내기는 해요 보통 흐름 문제는. 근데 두 문제 이상은 안 돼요. 왜냐면 유형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내신에서도 보통은요 이게 정답이 많긴 해요. 내신에서도. 근데 내신은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모의고사는 확실하게 여기에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3, 4번 합쳐서 정답률이 아마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70%는 될 거예요. 아마도 3, 4번 합쳐서. 지금 이제 모의고사 수능 역사상 흐름 문제에서 1번이 정답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1번 정답은 한 번도 없고요. 2번 정답 가끔 있어요.